녹화 버튼 누르고. 자, 축구 이 우리나라 유소년 문화가 참 많이 아쉬워요. 네. 현실적으로 축구 선수 선출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적어서 진학 관련해서 경기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 전술보다는 무조건 결과주의.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지금 워먼꽁스 스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승리에 대해서 강요를 받게 되죠.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승리만을 구하게 하면 어,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부욕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튀는 행동, 개인기 하면은 전반전 끝나고 감독한테 싸대기 쳐. 근데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어, 감독이 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자기의 전술에 맞추게끔 선수들을 좀 획일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독의 전술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전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그 개인 전술을 완전히 억압해 버리죠. 뒷돈 찔러주는 학부모 애가 출전하고. 네, 맞습니다. 감독한테 전반 끝나고 뺨쳐 맞으면 후반전에 백패스 남발 안전주의. 그쵸?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농구 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농구계에서도 사실 그 개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다들. 그냥 뭐 어디 길거리 농구 가서 농구 해봐라 이러면은 개인기로 막 진짜 상대들 막 다 농락하고 그럴 선수들이에요. 근데 프로에 와서는 개인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 감독이 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개인기를 하다가 괜히 뺏겨버리면 역습을 당해서 골을 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기를 안 해요. 자, 개인 전술을 하지 못한다.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창의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죠. 이거를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시켜서 바라본다면 그 교육 문화에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사람들은 창의성을 요구를 해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할 때 창의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직원들은 획일화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뭐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면 수능을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능은 그냥 막 풀어대는 거잖아요. 이거는 창의성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창의성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수능 문제로 수능 만점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근데 그 수능 문제는 우리들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니죠. 네. 성인 되기 전에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맨날 첫날 이기려고 결과만. 네, 그렇죠. 계속 네, 옳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감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자신감 없이 그저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도 없고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플레이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순환돼서 더 결국에는 악조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유롭게. 그 조코치라고 있어요. 그 바르셀로나 뭐 유소년에서 코치를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쓰셨어요. 바르셀로나는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강팀인데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엔 지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선수들에게 더욱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경기 결과를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 경기 결과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기기만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플레이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욕먹고 비난받고. 그래서 청대 때 보면 와 개쩐다 하는 애들도 성인 되면 그냥 평범한 선수임.
약간 이거 우리나라 교육이랑 상당히 비슷함. 이거는 정말 비슷해요. 이거는 제가 칼럼으로도 또 나중에 쓸 건데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꽁대 같은 경우에도 연구 과제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하려고 하고 그래야 예산 따니까. 그쵸? 그 참 우리나라는 너무 결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과정은 전혀 무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사회에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아니면 취급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큰 거여야 돼. 큰 거여야 돼. 많이 틀려졌는데 너무 예전 얘기만 하시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데 더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거예요. 네.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와서 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아이들이 그저 재밌게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물론 재밌게 축구를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뭔가 약간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네. 약간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지면은 조금 뭐랄까 혼날 것 같고 그리고 뭐 폭행 물론 예전에 폭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폭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 전국 단위 토너먼트 대회를 줄였어요. 지금은 지역 리그. 네. 근데 과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논리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인식이 너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 문화라는 게 너무나 강압적인 문화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철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싸대기 맞는 선수를 봤다고요? 오, 저는 제가 싸대기 맞아가고 빠따 맞아가면서 운동했었는데 제 조카가 지금 축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네. 네,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그러한 잔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점차 코치들이 젊어지고 나이가 어려지고 또 문화적으로 또 이 흐름이 좀 바뀌면서 축구계도 많이 어, 변화를 가져왔어요. 축구계에도. 네, 그리고 많이 변화했고. 어, 그러나 더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네,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네. 돈이 문제예요. 프로팀들이 흑자 경영을 못하니 유소년 팀에 투자를 못합니다. 네. 결국에는 다 경제 관점에서 네, 해석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처럼 고교를 유소년 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죠. 네. 그러니까 문제들이 너무나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구단이 유소년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구단이 돈이 없어요. 구단이 돈이 없다는 것은 결국엔 한국 프로축구가 흥행을 하지 못해서요. 한국 프로축구가 흥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그때도 음, 이 무릎을 탁 칠 만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솔직히 일반인들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 축구가 훨씬 재미있죠. 네. 뭐 선수들의 수준이 아마 크지 않을까. 네. 굳이 K리그를 선택해야 할 요인이 많은가 싶음. 그렇기 때문에 K리그가 그 팬들의
팬들의 그 유입을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내놔야 돼요. 그쵸? K리그를 직접 보러 가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여가 문화라는 게 이 스포츠를 보러 가는 문화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다른데 나들이를 가거나 뭐 이런 문화 쪽에 더 치중되어 있죠. 네. 어, 저는 EPL을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독일 축구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EPL이 확실히, 그냥 이제 중계로만 보더라도 재미가 있죠. 네. 롤도 똑같죠. 한국의 페이커가 하는 거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보고 한국인들도 봄. 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잘해야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논리로 귀결되죠. 네. 야구의 경우를 봤을 때도 2005년, 6년 정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야구가 정말 완전 침체기였죠. 근데 야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어 뭐랄까 베이징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WBC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흥행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는 상위권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어, 대만 한국 야구 따위 뭐하러 봅니까? 한국 야구는 정상을 찍었잖아요. 올림픽 정상도 찍었고 그리고 WBC 막 4강도 계속해서 진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흥행이 됐고 어 그리고 나서 좀 더 추가적인 요소로 이제 야구 경기장에서는 좀 더 오랫동안 경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좀 더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좀 요소들이 축구보다 더 많다는 거죠.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논리에서 예전에 고교 야구의 인기를 그대로 프로로 끌고 온 인프라 및 인식이 있던 거라고. 그거는 새로운 해석이겠네요. 네. 축구는 인프라를 끌어오는 게 없었다. 음, 음, 그냥 정권이 만든 프로리그. 음, 정권이 안 만들면 프로리그가, 그, 전두환 정권 때 이 프로야구가 출범한 건 맞는 말인데, 고정적인 팬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저도 제가 과제를 하면서 왜 한국 축구를 보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과제를 해봤었는데, 물론 샘플링이 많지는 않아요. 샘플링이 많지는 않고 일반화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뭐 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왜 한국 축구를 보지 않느냐를 얘기를 했더니 어 그냥 재미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왜 재미가 없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부족했고요. 네.
일단 정보 격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지금 시대에 해외 리그가 소비자 입장에서 재미가 없는데 왜 굳이 K리그를 선택합니까? 음. 이것도 하나의 측면이죠. 네, 하나의 입장의 측면이죠. 네. 구단들의 서비스 마인드 자체도 틀렸다. 음. 그거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관중들 모을 생각은 안 하고 현실 안주에 급급해요. 제가 그 평가 지표로 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 그거 마케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뭐 예,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홍보가 잘 안 돼서 내가 여기 팀을 왜 보러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너무 또 다양하잖아요. 네.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딱히 서울을 응원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그렇게 들지가 않아요. 나는 서울 사람인데 왜 FC 서울을 응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경기장 가봐야 재미도 없으면 경기장 가기 싫죠. 그렇죠. 네. 그냥 경기를 보는 건 재밌어요. 근데 경기장에 가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축구에 진짜 지역색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정타가 한 사건도 있었죠. 뭐 승부조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최성국 뭐 이런 승부조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뭐 기아 타이거즈가 더 많죠. 네. 레바민보다 한국 축구 보면 눈 뽑고 싶음. 뭐 야구도 승부 조작이 있었던 거는 맞는 거죠. 네. 뭐 제 생각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그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네. 음, 어쨌든 문제라고 하는 거는 팩트네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조중현이 그래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유소년 리그 도입하고 인조 잔디라도 깔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함. 어, 뭐 성장 가능성을 따지기에는 야구랑은 글쎄요. 지금 워낙 야구가 잘 되고 있어서 음, 지금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을 따지기에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너무나 복잡해서 그쵸, 성장할 부분은 많은데 그게 언제 성장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네. K리그 클래식 선수 최저연봉 아시나요? 글쎄요. 야구는 그래도 국제대회 나가면 성적이라도 기대하지 축구는 기대도 안 하지 않습니다. 어린 세대들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잔디를 밟아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해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다른 문화에서 축구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개인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개인기를 써도 좀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경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응원해줄 수 있는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또 경제적인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성적을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질되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성적 위주의 그런 문화를 좀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고. 아, 맨땅에서 운동했던 사람하고 잔디에서부터 시작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문화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경제적인 관점이 투영될 수도 있겠지만 어, 자꾸만 경제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조금 문화를 바꾸자. 축구를 좀 즐기는 문화로 가자. 너무 성적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축구 스포츠가 아니라 조금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자. 예. 그리고 이제 뭐 구단들도 노력을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도 실시하고 뭐 기술위원회에서도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어 그런 이제 그 순환 구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제 축구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를 떠나서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레크레이션 측면 뭐라고 이러니 레크레이션 측면 너무 죽고자 달려드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조금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바뀌어 나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대학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프로구단과 계약을 하지 못하면 선수 생활을 그저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대학생 신분의 프로리그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리그에 나가든가 혹은 뭐 진짜 코치 이런 경우로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인프라가 참 많이 중요하겠죠. 네. 생활 축구인들은 정말로 많은데 참 이게 안 돼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축구를 보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더 좋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축구는 워낙에 복잡한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조축은 그냥 술 먹으러 가는 사람도 많음. 그죠? 네. 축구 끝나면 술 마시니까. 근데 뭐 어린애들도 그 생활 축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취미 생활로.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죠.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문화가 좀 더 발전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개선이 되고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축구가 생활 스포츠로서 조금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이렇게 좀 인식이 좀 바뀌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